만약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와 더 가까이 있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지구의 기후, 환경, 그리고 생명체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극단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지구에게 미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기온 상승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더 가까워지면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어 평균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큰 위협이 되며 특히 물에 사는 생물들은 물의 온도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온도는 빙하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여서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나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며 매우 심각한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고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습지와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여 이들 생태계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이들 종은 익숙한 환경을 잃게 되어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산호초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물의 온도와 삼투압이 변하고 산호에게 필요한 햇빛이 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호 퇴색과 같은 현상을 야기시키며 산호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다른 종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의 감소 또는 멸종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우리 인간 사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 침수되고 해안 지역의 농업, 물 공급,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의존하는 다양한 종의 생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지구 전체의 생명체 위협을 포괄하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중대한 환경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기후 패턴은 폭염, 가뭄,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더욱 자주 발생시키고 더 많은 태양 에너지는 지구 대기 내의 가스 조성을 변화시키며 온실 효과를 증가시키고 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며 급격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바꿀 것이며 이는 다른 행성들과의 상대적 위치도 바뀌게 되며 우리가 보는 별자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약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와 더 멀리 있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역시 지구의 기후, 환경,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극단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변화는 기온의 하락입니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더 멀리 있으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 이는 평균 기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러한 기온 변화는 극지방이 더욱 확장되고 얼음과 눈이 더 많이 쌓일 것입니다. 기온 변화는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 세계의 기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우, 눈보라, 그리고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조건을 더욱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변화한 기후 패턴으로 일부 지역은 더 많은 강수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생물체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종은 더 낮은 온도에 적응할 수 없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은 특정 기후 조건에 적응하여 생존하므로 일부 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다른 종은 적응하지 못하고 감소하거나 멸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이 빙하와 얼음 캡으로 변하면서 해수면이 떨어지고 이는 해완선을 변화시키며 몇몇 섬을 더 크게 만들거나 신규 육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심해지면 지구는 새로운 빙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빙하 시대는 지구의 표면이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있는 시기를 말하는데 생물체와 생태계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지구의 생태계와 기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태양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 소행성, 유성, 해성 등의 천체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며 이로 인해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은 연중 일정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궤도를 황도라하며 이 운동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는 동시에 자전도 하고 있으므로 지구 표면에서는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고 일정 시간 동안 하늘을 횡단한 뒤 서쪽 지평선 아래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우주연대학에 따르면 태양은 45억 6,72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분광형으로 G2V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노란색 별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태양이 지구에서 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가시광 스펙트럼상에서는 초록색 부분에서 가장 강한 복사를 내보냅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 태양은 G형 주기혈성으로 흰색으로 보이며 G2는 태양 표면의 유해 온도가 약 5778켈빈임을 나타내며 V는 태양이 원자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기혈성임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중심액에서 초당 약 4억 4천만에서 6억 톤의 수소를 태우고 있으며 한때는 작고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별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은하의 밝은 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대부분이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별들은 아무리 밝아도 태양의 10% 정도의 밝기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2,000km로 지구의 109배이며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으로 지구보다 약 33만 배 더 무겁습니다. 또한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44만 배에 해당하며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6%를 차지합니다. 태양 질량의 약 75%는 수소이고 나머지는 주로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산소, 탄소, 네온,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된 물질이 총 질량의 2% 미만을 차지합니다. 태양의 뜨거운 코로나는 우주 공간으로 연속적으로 뻗어나가며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대전된 입자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태양풍은 약 100AU 거리의 태양권 계면까지 도달하며 이로 인해 태양계 내에서 거대한 구조인 태양권이 형성됩니다. 태양은 백색광을 내지만 지구의 대기 산란으로 인해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고 지구는 매년 1월에 근일점에 도달하여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고 7월에는 원일점에 도달하여 가장 멀어집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빛이 이 거리를 지나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약 8분 19초가 소요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3이지만 지구에 가까워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74로 매우 밝게 관측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으며 약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돌아왔고 지금까지 5번 정도 돌았으며 현재 우리 은하의 오리온팔 안쪽 경계 영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태양광 에너지는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며 지구의 날씨 및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이해는 느리게 진전해 왔으며 19세기까지도 태양의 물리적 조성과 에너지 원천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에도 태양의 불규칙한 활동인 태양 흑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60켈빈으로 흰색으로 보이지만 태양광이 지구의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산란되어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청색광이 선택적으로 산란되어 흩어지면서 적색을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이며 이로 인해 태양이 낮게 떠 있는 경우에는 주황색이나 적색을 띠기도 합니다. 태양은 약 900만 분의 1의 편평도를 가지며 이는 태양의 양극과 적도 지름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자전 속도는 극보다 적도에서 더 빠른데 이를 차등 회전이라고 하며 태양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류와 질량 이동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회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태양 표면의 온도는 적도와 극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태양의 겉모습이 일정 시간 변하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태양은 항성종족 1에 속하며 중원소가 풍부한 별입니다. 천문학에서 중원소 또는 금속이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가리킵니다. 태양계에서 발생한 하나 이상의 초신성 폭발로 태양의 탄생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금이나 우라늄과 같은 중원소가 다른 종류의 별들에 비해 풍부하게 존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원소들은 초신성 단계에서 에너지 흡수에 의해 생성되거나 질량이 큰 2세대 별 내부에서 중성자 흡수를 통해 핵 변환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은 명확한 외부 경계가 없으며 태양의 가스층 밀도는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지만 내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반지름은 중심부에서 광구 바깥면까지 측정되고 광구 외곽층은 가스의 온도가 낮아 막대한 양의 빛을 방출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태양의 표면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를 의미합니다. 태양 내부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지진학에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지진 파동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진학에서는 초저음파를 통해 태양 내부를 관측하고 분석하여 시각화하며 깊은 내부를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도 이론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태양의 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핵은 태양의 반지름 중심에서 약 20에서 25% 거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중심부의 밀도는 물의 150배이며 온도는 1360만 켈빈입니다. 최근 태양 관측 위성 소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심핵 부분은 복사층보다 빠르게 자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중심핵은 융합 반응에 의해 감지 가능한 수준의 열을 생성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태양 에너지의 99%는 태양 중심에서 반지름이 24% 지점까지 생성되며 반지름이 30% 지점에서 융합작용은 거의 멈춥니다. 이후로는 중심핵과 핵 바깥층에서 바깥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로 가열되는 과정이 진행되며 융합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여러 층을 통과한 후 광구에 도착하고 햇빛이나 입자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우주로 방출됩니다. 태양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면서 0.7%의 질량을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이에 따라 태양은 초당 42,600만 메트릭톤의 질량 에너지 전환율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384.6 요타와트 또는 초당 9,192 곱하기 10의 10승 메가톤 TNT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이 방출된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소멸하지 않고 대신 복사 에너지 형태로 전환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의 융합 속도는 자기 수정적 균형 상태에 있으며 융합 속도가 약간 빨라지면 중심핵은 더 뜨겁게 가열되며 약간 팽창하고 반대로 융합 속도가 조금 감소하면 중심핵은 차가워지고 약간 축소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융합 속도의 변화에 따라 상태가 조절되며 균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융합작용으로 생성된 감마선은 태양 플라스마에 흡수되고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재방출됩니다. 따라서 감마선이 태양 표면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양성자의 여행시간이라고 하며 약 10,000년에서 17,000년 정도입니다. 태양 표면까지 도달한 광자는 가시광선 형태로 태양을 탈출하며 태양핵에서 생성된 감마선은 우주로 탈출하기 직전에 가시광선 형태로 변환됩니다. 중성미자들도 핵에서 생성되지만 광자와는 달리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 즉시 태양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층입니다. 태양의 복사층은 태양의 반지름 0.25에서 0.7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층에서는 태양 내부 물질이 뜨겁게 농밀해지며 중심핵에서 발생한 높은 열이 외부로 전달되는 열 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복사층 내부에서는 열적인 대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물질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냉각됩니다. 이 온도 그레디언트는 단열 감열보다 작아 대류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대신 열은 복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다음은 대류층입니다. 태양의 대류층은 태양 반지름의 70% 지점까지 이어지는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태양의 플라즈마는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부의 열 에너지를 복사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뜨거운 물질은 상승류 형태로 태양의 표면인 광구까지 올라가며 표면에서 식게 되는 물질은 대류층의 바닥으로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대류층에서 발생하는 열적인 대류 현상은 물질의 이동과 열 전달을 담당하며 태양의 표면에서 물질의 온도는 5700켈빈까지 낮아지고 밀도도 감소합니다. 대류층에서 일어나는 상승류는
태양 표면의 특징적인 모양인 쌀알무늬나 초대형 쌀알무늬를 형성합니다. 태양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대류 활동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다이너모 현상이 생겨나며 이 다이너모는 태양 표면 전역에 걸쳐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을 형성합니다. 태양의 열적인 상승류는 베나르셀의 원리를 따르며 결과적으로 육각기둥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은 태양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양과 패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코클라인입니다. 태양의 복사층과 대류층 사이에는 타코클라인이라고 불리는 전이층이 존재합니다. 복사층의 단일 회전과 대류층의 차등 회전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교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전이층은 주변의 다른 수평층으로 지속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대류층의 회전과 차등 회전 사이에서 미묘한 주도권 교체가 발생하며 연속적인 수평층이 다른 층 사이로 이동합니다. 이 유체 운동은 복사층 바로 위 대류층에서 발생하며 대류층의 하단부로 갈수록 운동의 정도가 감소하고 대류층 최하단부에서는 매우 조용한 상태가 되어 복사층과 성질이 유사해집니다. 현재 복사층에서의 자기적 다이너모가 태양의 자기장을 생성하는 가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구입니다. 광구는 태양의 표면이며 태양의 과시광선에 대한 불투명한 층 아래에 해당합니다. 광구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시광선이 우주로 자유롭게 퍼져나가며 가시광선의 에너지는 완전히 태양을 벗어나게 됩니다. 광구가 불투명해지는 이유는 수소이온이 가시광선을 쉽게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전자가 수소 원자와 상호작용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수소이온이란 수소와 그 동위 원소의 이온을 말합니다. 전하에 따라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됩니다. 광구의 깊이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지구의 공기보다 약간 더 불투명하며 광구 상층부는 하단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원반의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어둡게 보입니다. 태양의 광구는 약 600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별들의 광구 온도는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광구가 액체나 고체의 확실한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은 관찰하는 파장이나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광구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구는 균일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고 발광하는 입자들의 집합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흑점입니다. 태양의 흑점은 태양 광구에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면서 강한 자기 활동을 보이는 곳입니다. 흑점은 약 4000에서 5000 켈빈 정도의 고온에서 밝은 빛을 발하지만 주변 온도인 약 6000 켈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관측됩니다. 이는 대류가 없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 보이는 것이며 실제로 흑점은 어둡지 않고 만약 하나의 흑점을 주변 광구에서 분리하여 밤하늘에 놓으면 달보다도 밝게 빛날 정도입니다. 흑점은 강한 자기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은 흑점군을 둘러싼 활동적이고 자기적인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다른 별에서도 관측되며 이를 항성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흑점의 수는 불규칙한 주기로 약 11년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이러한 흑점의 변동은 태양 활동의 주기를 나타내며 태양과 우주의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태양에서 흑점이라 불리는 어두운 반점은 태양의 광구면에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비록 어둡게 보이지만 흑점은 약 400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주로 반환부라는 띠로 둘러싸여 있으며 크기와 수명은 다양합니다. 크게 발달한 흑점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며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으나 작은 흑점은 하루나 이틀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흑점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쌍 또는 더 복잡한 그룹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흑점이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는 이유는 태양의 내부에서 광구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대류가 자기장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흑점 자기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아직 논쟁 중이지만 흑점 자기장은 광구면 내부에서 발생하고 이를 따라 위로 솟아오르고 나중에 가라앉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흑점을 둘러싸고 있는 반환부는 마치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생긴 무늬로 나타나며 이 반환부를 통해 가스가 흑점의 중심에서 광구면을 따라 바깥쪽으로 향해 흘러나오는 현상이 관측되며 이를 에바세드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대기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 광구보다 높은 고도 전체를 가리키며 전파에서 가시광선 및 감마선까지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는 극저온층, 채층, 천위영역, 코로나, 그리고 태양권의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태양 대기 중 가장 차가운 층은 광구위 약 500km 지점으로 온도는 약 4000켈빈입니다. 이 영역은 일산화탄소와 물 같은 단순 분자가 존재 가능한 곳이며 이를 흡수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저온층 위 2000km에는 채층이 위치하며 방출 및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채층은 일식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색깔 있는 빛이 번쩍거리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채층의 온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여 최상단에서는 2만 켈빈까지 치솟습니다. 채층 상단에서는 헬륨이 부분적으로 이온화됩니다. 채층 위로 약 200km 두께의 천위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의 온도는 2만 켈빈에서 100만 켈빈까지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천위 영역 내에서 헬륨이 완전히 이온화되어 플라스마의 복사 냉각을 크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태양에서 확장된 바깥쪽 대기로 태양 본체보다 부피면에서 훨씬 크게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속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어 태양풍을 형성하며 태양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평균 온도는 약 100만 켈빈에서 200만 켈빈 사이인데 이 높은 온도를 완벽히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 재결합이 이러한 온도 상승의 일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풍은 태양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태양대기의 플라즈마로 채워진 영역이고 태양권이라고도 불리며 태양 반경의 약 20배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태양계의 바깥 경계면까지 뻗어 있습니다. 태양풍은 태양권 계면에서 태양풍이 알페인파보다 빠른 속도로 흐리기 시작하는 안쪽 경계로 정의되며 나선 모양의 태양 자기장을 형성하고 태양과 약 50AU 떨어진 거리에서 태양권 계면과 충돌합니다. 태양풍은 태양의 상층 대기에서 방출되는 플라스마, 즉 전하 입자의 흐름을 말하며 다른 별에서 나오는 유사한 입자 흐름은 항성풍이라고 불립니다. 태양풍은 대략 100전자볼트의 고에너지 전자와 1kg 전자볼트의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입자는 높은 열 에너지 때문에 태양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풍의 빠른 속도로 인해 지구나 다른 행성의 자기권과 충돌하면 충격파를 일으키고 이는 전력 송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기 폭풍이나 아름다운 오로라를 형성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혜성의 꼬리가 태양에서 멀리 뻗어나가는 이유도 태양풍의 영향으로 설명되며 태양풍은 보이저 1호와 2호가 관측한 고에너지 입자들의 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의 일생입니다. 한때 활발하게 태어난 태양은 지금은 주계열성 단계 중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액에서 핵융합 작용을 통해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주계열 단계에서 약 109억 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의 핵은 초당 400만 톤의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며 이로 인해 중성미자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약 64억 년 후에는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마치고 준거성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71억 년이 지난 후에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소진되면 핵은 수축하고 가열되며 태양 외곽 대기는 팽창하고 중심핵이 약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융합이 시작되고 탄소와 산소가 생성됩니다. 약 78억 년 후에는 태양은 행성상 성운 단계인 점근 거성으로 진입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태양의 내부 온도는 불안정해지면서 항성 외부로 질량을 방출하게 됩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태양은 극심한 맥동 현상을 일으키며 외곽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외층이 탈출한 후에는 극도로 뜨거워진 중심핵이 남게 되고 이 중심핵은 천천히 식으면서 수십억 년 동안 어두워지고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 관측입니다.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망원경은 일반적인 천체 망원경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 기능을 위해 초점 거리가 긴 경우가 많으며 주로 낮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열에 의한 대류로 인해 관측 조건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 망원경은 높은 탑이나 호수에 설치되기도 하고, 긴 경통을 갖는 망원경은 경통 내부의 대류를 줄이기 위해 진공으로 만들거나 헬륨 기체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태양 광구를 가리기 위해 코로나 그래프가 장착된 태양 망원경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태양 망원경으로는 1924년에 아인슈타인 타워에서 태양의 분광선을 관측한 맥베스 피어스 망원경과 스웨덴 진공 태양 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태양 망원경과 하와이에 설치된 다니엘 이노우의 태양 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과 지구입니다. 태양은 화려하고 활발한 별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광합성을 통해 식물이 성장하며 햇볕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태양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끔은 태양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은 살균에 유용하고 가구나 물의 소독에 사용되지만, 너무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은 지구의 오존층을 악화시켜 자외선 양이 변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피부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태양 상수는 단위 면적당 축적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햇빛은 태양 상수에 의해 지구에 도달하며, 맑은 하늘에서는 제곱미터당 약 1000와트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이 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식물의 광합성, 태양전지를 통한 전기 생산, 화석 연료로 변환되는 등 여러 자연적인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활동적이며 자기장이 형성되어 태양 활동을 일으킵니다. 태양 표면에는 흑점이나 플레어, 태양풍과 같은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오로라를 발생시키거나 라디오 전파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지구 외부 대기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태양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겨주는 별입니다. 태양의 흑점 주기, 코로나의 기원 및 물리적 특성, 태양풍의 기원 등이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풀어가고 있습니다.